거기 학생들 상대로 돈 뜯는 게 성인이 할 짓이냐? 단호한 목소리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학교 정문 맞은편 분식집 옆 골목. 3명의 남자가 고등학생 2명을 벽에 몰아세우고 있었죠. 그때 30대로 보이는 여교사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오, 얼굴도 몸매도 예술인 당신은 누구? 조폭 하나가 비웃듯 말하자 여교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하면 다시는 말도 못하게 될 줄 알아.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몸이 움직였고 팔 하나가 꺾이며 한 명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 빨라서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죠. 골목 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 선생님, 도대체. 학생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여교사는 쓰러진 남자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 건드리는 순간 수업 끝이야. 그리고 그대로 돌아서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체육 선생님 뭔가 다르대.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감동기억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 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지만 복도 구석구석에선 학생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봤어? 체육 선생님이 조폭 패버린 거. 진짜 미쳤다. 완전 영화 같았어. 근데 선생님 괜찮으려나? 저 사람들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3학년 5반 교실에선 창밖을 내다보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창밖을 응시하는 학생은 김윤아였고 그날 골목에서 벌어진 일을 똑똑히 목격한 당사자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실까? 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옆에 앉은 친구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윤아야, 너 그거 직접 봤다며? 진짜 그렇게 쎄? 응, 한순간이었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거든. 윤아는 말을 이으며 손을 휘둘렀어요. 팔 꺾는 소리까지 들렸어. 진짜 소름 돋았다.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대박. 우리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 학생들은 흥분했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 교무실. 한서진 씨는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서진아, 괜찮아? 옆 책상에 앉은 동료 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애들 사이에서 소문 엄청 돌던데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갈 수도 있어. 동료 교사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죠. 제가 한 일은 아이들을 지킨 것뿐이에요. 그게 잘못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 말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교무실 문이 열리며 교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한서진 선생, 교장실로 올라오세요. 차갑게 던진 한마디에 교무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한서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누군가는 응원하는 눈빛으로,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한서진 씨는 고개를 살짝 들어 학생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교장실 문을 열었어요. 안은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교장은 책상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교감은 옆에 서 있었죠. 앉으세요. 교장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서진 선생, 오늘 학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한 건 인정합니다만 폭력을 사용한 건 문제가 됩니다. 교장의 말투는 단호했죠. 한서진 씨는 눈을 마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폭력을 쓴 게 아니라 제지한 겁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고요. 교감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다치는 걸 지켜만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에 교장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한 선생, 당분간 조용히 지내세요.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요. 한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 체육관으로 이어지는 계단 앞에서 한서진 씨는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게 잘못이라면 난 계속 잘못할 거야. 한서진 씨는 교장실을 나온 뒤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난 체육관은 텅 비어 있었고 햇빛만이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서진 씨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농구공, 먼지 쌓인 매트,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 하나가 보였죠. 그녀는 가방을 천천히 끌어당겨 열었어요. 안에는 색바랜 구나 한 켤레와 낡은 군용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손목시계를 들어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이걸 다시 꺼낼 줄은 몰랐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창고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거기 계세요? 유나의 목소리였죠. 한서진 씨는 재빨리 가방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유나는 망설이듯 서 있었고 그녀의 눈빛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나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 그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셨어요? 유나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어. 오래된 습관이지. 습관이요?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한서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했었거든. 그게 몸에 배어서 그런가 봐. 어떤 일이요? 유나가 다시 물었지만 한서진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다치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 집에 가. 유나는 더 묻고 싶었지만 한서진 씨의 표정에서 더 이상 물어선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유나가 돌아서 체육관을 나가자 한서진 씨는 다시 창고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싶었는데 한편 한서진 씨를 알아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 멀지 않은 파출소 박종민 소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젊은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오늘 학교 앞에서 신고 들어온 사건 있잖아요. 응, 조폭들이 학생 괴롭힌 거? 네, 근데 신고자 진술이 좀 이상해요. 여자 교사가 조폭 3명을 혼자 제압했대요. 젊은 경찰관의 말에 박종민 소장님은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교사 이름이 뭐래? 한서진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종민 소장님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한서진, 설마 그 한서진? 소장님 아세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지만 박종민 소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서류 좀 가져와 봐. 젊은 경찰관이 나가자 박종민 소장님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와 그 옆에 웃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죠. 서진이가 맞다면 이건 우연이 아닐 텐데. 박종민 소장님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한서진 씨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화면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엔 엄마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한서진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잘 지내. 서진아, 요즘 힘든 일 없니? 엄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걱정스러웠어요. 아니, 괜찮아. 걱정 마. 그래, 몸 조심하고 또 무리하지 말고. 응, 알았어. 엄마도 건강 챙겨. 전화가 끊긴 뒤 한서진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되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복도에선 학생들이 어제보다 더 큰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야, 들었어? 조폭들이 다시 온대. 진짜? 어떻게 알았어? 우리 형이 봤대. 어젯밤에 학교 앞 골목에서 담배 피우면서 기다리고 있었대. 학생들의 얼굴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교실 창가에 서서 학교 정문 쪽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실까? 유나의 친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걱정돼.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 시각 교무실. 한서진 씨는 책상에 앉아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동료 교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진아, 오늘 조심해. 학교 앞에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린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서진 씨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각오를 다진 듯 단단했습니다. 수업종이 울리고 한서진 씨는 체육복을 챙겨 운동장으로 향했어요. 3학년 5반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었고 유나도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달리기부터 할게요. 준비 운동 시작. 한서진 씨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학생들이 준비 운동을 시작했지만 모두의 시선은 학교 정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정문 밖 골목길에 3명의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학교 안을 노려보고 있었죠. 학생들이 숨을 죽였고 운동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한서진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계속 준비 운동해. 하지만 학생들의 얼굴에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자 하나가 담배를 버리며 학교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한서진 씨가 운동장 끝으로 걸어 나갔어요. 정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녀를 보며 비웃듯 말했죠. 오, 선생님 나오셨네. 어제 우리 동생들 때린 거 선생님 맞죠? 한서진 씨는 정문 안쪽에 서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린 게 아니라 제지한 거예요. 학생들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 재밌네. 여자가 건방지긴.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오려 했지만 한서진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학교예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럼 방과 후에 보자고. 선생님도 퇴근하시잖아요. 남자의 말투는 비열하게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요. 기다리고 있으세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렸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저녁에 봐요, 선생님. 남자들이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운동장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학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한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한서진 씨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이미 각오가 서려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간 뒤 한서진 씨는 운동장 한 구석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날 오후 교무실. 동료 교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 아직은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한서진 씨의 대답은 단호했죠. 그래도 혼자서 어떻게? 동료 교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한서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혼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말에 동료 교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서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지켜야 해. 방과 후 학교는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교사들도 하나둘 퇴근했어요. 한서진 씨는 체육관 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방을 열고 군화를 꺼내 천천히 신었어요. 결국 다시 신게 되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군용 손목시계를 차고 체육관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교사가 아니었어요. 한편 학교 근처 파출소, 박종민 소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가 맞다면 혼자 해결하려 들 텐데.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젊은 경찰관을 불렀어요. 학교 근처 순찰 돌아 오늘 저녁에 수상한 사람 있으면 바로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나가자 박종민 소장님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아, 무리하지 마. 해가 지고 학교 앞 골목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선생님, 약속대로 왔는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골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선생님,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만? 강춘배의 목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학교 정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한서진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은 담담했죠. 왔네요. 한서진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춘배는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선생님, 어제 우리 동생들한테 한 짓 제대로 감 치르셔야죠. 값을 치르라고요? 학생들을 괴롭힌 건 당신들이에요. 한서진 씨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강춘배가 손짓하자 옆에 있던 두 남자가 양옆으로 퍼졌어요. 한서진 씨를 포위하는 형태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춘배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한서진 씨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녀의 몸은 이미 옆으로 이동해 있었고 강춘배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죠. 뭐야? 강춘배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 순간 한서진 씨의 발이 그의 무릎 뒤를 쳤습니다. 강춘배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한서진 씨는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뚝!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마지막 남은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순식간에 그 남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제압했어요. 학교 앞에서 흉기까지 꺼내려고요? 한서진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고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어요. 강춘배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한서진 씨는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잘 들어요. 다시 한 번만 학교 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한서진 씨의 말투는 차가웠죠. 너 누군데 감히. 강춘배가 소리쳤지만 한서진 씨는 대답하지 않고 손을 놓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누군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남자는 사진을 확인하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재밌는 거 발견했습니다. 여자 교사가 강춘배를 박살냈어요. 전화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뭐? 여자가? 어디 학교야? 거울 고등학교입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확인해보지. 전화가 끊기고 남자는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다시 한번 들썩였어요. 야, 들었어? 조폭들 또 당했대. 진짜? 이번엔 누가? 한서진 선생님이래. 혼자서 3명 다 때려 눕혔대.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번졌고 복도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나는 교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시각 교무실. 한서진 씨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선생님 진짜 조폭이랑 싸운 거래. 근데 그게 교사가 할 짓이야? 교무실 안의 시선이 곱지 않았죠. 그때 교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진 선생, 교장실로 오세요. 한서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장실로 향했어요. 교장실 문을 열자 교장과 교감,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한서진 씨는 의자에 앉았고 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선생, 어젯밤 학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생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제지했습니다. 제지요? 폭력을 휘두른 거 아닙니까? 낯선 남자가 끼어들며 말했죠. 한서진 씨는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죄송하지만 당신은 누구시죠? 교육청 감사실 조동혁 팀장입니다. 조동혁 팀장님의 말투는 권위적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만 오히려 교사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있더군요. 한서진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보요? 누가 제보했죠?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동혁 팀장님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서진 선생, 당분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실 겁니다. 직위해제요? 전 학생들을 지킨 겁니다. 한서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법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조동혁 팀장님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한서진 씨는 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먹을 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직위해제라니. 복도 끝에서 유나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유나는 한서진 씨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교장실에 교육청 사람이 왔다던데. 괜찮아, 유나야, 걱정 마. 한서진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유나는 그 표정 뒤에 숨겨진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희 때문에 곤란해지신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한서진 씨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아니야, 선생님이 선택한 일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유나야, 넌 그냥 학교 잘 다니면 돼, 알았지? 한서진 씨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한서진 씨는 학교를 나와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을 만나야 할 것 같았거든요.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종민 소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진 선생님 오셨군요. 네, 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한서진 씨는 의자에 앉았고 박종민 소장님은 차 한 잔을 건넸어요. 들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 받으신다면서요? 네, 교육청에서 나왔더라고요. 한서진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제가 아는 한서진이 맞으시죠? 한중석 중령님의 따님? 한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UDT 출신이라는 것도? 네, 5년 전까지 해군 특수전전단에 있었어요. 박종민 소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네요. 왜 그렇게 강한지. 소장님, 혹시 아버지를 아세요? 한서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종민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박종민 소장님과 군복을 입은 남자, 그리고 어린 한서진 씨가 함께 웃고 있었죠. 아버님과 함께 해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전 아버님 덕분에 살았어요. 박종민 소장님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서진 씨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전군에 남았어야 했는데 결국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부하 하나가 훈련 중 사고로 다쳤어요. 제 책임이었죠. 한서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선생님,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한서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학생들을 지키려 하시는 거군요. 한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파출소 문이 열리며 젊은 경찰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학교 앞에서 조폭들이 또 나타났는데 이번엔 숫자가 많습니다. 한 10명쯤 돼요. 박종민 소장님과 한서진 씨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라고? 한서진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학생들이 아직 방과 후 수업 중이에요. 한서진 씨는 파출소를 뛰쳐나갔고 박종민 소장님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선생님,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소장님. 한서진 씨는 학교를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학교 정문 앞 10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강춘배와 그보다 더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형님, 저 여자가 저를 때린 여자입니다. 강춘배가 옆에 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죠. 건장한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학교 안을 바라봤어요. 재밌네. 여자가 이렇게 강하다니. 그때 한서진 씨가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남자들을 마주한 그녀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어요. 여긴 학교예요. 당장 나가세요. 한서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담배를 버리며 그녀를 향해 걸어왔어요. 아, 당신이 그 유명한 선생님이구나.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동생들을 때렸다며? 그럼 당신도 값을 치러야지. 남자가 손짓하자 10명의 남자들이 한서진 씨를 포위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주먹을 쥐었지만 상황이 불리했어요. 10명, 혼자선 힘들어. 그 순간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이 경찰차를 몰고 도착한 거예요. 당장 멈춰. 박종민 소장님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두목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경찰 아저씨, 우린 그냥 산책 중이에요. 산책? 학교 앞에서 10명이? 박종민 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긴장감이 정점에 달했어요. 학교 정문 앞 긴장감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10명의 남자들이 한서진 씨를 포위하고 있었고 박종민 소장님은 경찰차 앞에 서 있었어요. 두목은 비웃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경찰 아저씨, 우린 범죄 안 저질렀는데요? 뭘 어쩌시게요? 박종민 소장님은 무전기를 들어 올렸어요. 지금 서울 고등학교 앞 집단 위협 행위 진행 중. 지원 요청합니다. 지원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0분? 20분?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죠. 그 사이에 우린 충분히 할 일 다 하고 갈 수 있어요. 두목이 손짓하자 남자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서진 씨는 뒤로 물러서며 학교 정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학생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한서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학교 건물에서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난 거죠. 유나가 가장 먼저 상황을 알아챘어요. 저 사람들. 유나의 목소리에 다른 학생들도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공포가 학생들 사이로 퍼졌어요. 한서진 씨는 학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두 건물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급히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유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서진 씨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유나야, 빨리 들어가. 한서진 씨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유나는 망설이다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두목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선생님 참 용감하시네. 혼자서 우릴 막으려고? 막을 수 있어요. 한서진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두목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자들에게 손짓했어요.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고. 남자들이 일제히 한서진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 두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세 번째 남자의 주먹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고 네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덤벼들었죠. 한서진 씨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자세를 잡았어요. 버텨야 해. 학생들이 안전할 때까지. 그때 박종민 소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이 자식들아. 박종민 소장님은 한 남자를 밀쳐내고 한서진 씨 옆에 섰어요. 소장님 위험해요. 혼자 두고 볼 순 없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남자들을 막아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한서진 씨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박종민 소장님도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두목은 담배를 피우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밌네. 근데 이제 끝이야. 두목이 직접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모두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유나였어요. 유나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엔 방금 전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죠. 지금 이 영상 실시간으로 방송 중이에요. 벌써 조회수 1000 넘었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두목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당신들이 한 짓 다 찍혔어요. 경찰도 오고 있고요. 유나의 말이 끝나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 경찰이 도착한 거예요. 두목은 혀를 찼습니다. 재수 없네. 두목이 손짓하자 남자들이 재빨리 흩어졌어요. 경찰차 세대가 학교 앞에 도착했고 경찰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 경찰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남자들은 이미 골목 안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한서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박종민 소장님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학생들은요? 안전합니다. 박종민 소장님의 대답에 한서진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가 옥상에서 내려와 한서진 씨에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유나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유나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유나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선생님이 저희를 지켜주셨잖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파출소. 박종민 소장님은 한서진 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종민 소장님의 질문에 한서진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모르겠어요. 직위해제도 받았고 이젠 학교에도 못 가요. 하지만 선생님은 학생들을 지키셨습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한서진 씨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은 감정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박종민 소장님은 한서진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절차가 아이들을 못 지키면 그건 이미 잘못된 절차 아닐까요? 한서진 씨는 고개를 들어 박종민 소장님을 바라봤어요. 소장님 말씀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 진 빚도 있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옳으니까요. 박종민 소장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한서진 씨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유나가 올린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여교사, 조폭 10명 상대로 학생 지키다. 이게 진짜 참교육이다. 교육청은 뭐하나 이런 선생님을 직위해제?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여론은 한서진 씨 편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한서진 씨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렇게 유명해지는 건 원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교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여보세요. 한 선생, 지금 당장 학교로 나오세요. 교육청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서둘러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 정문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서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교장실에 도착하자 교장과 교감, 그리고 조동혁 팀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조동혁 팀장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교장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한 선생. 교장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한서진 씨는 의자에 앉으며 조동혁 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조동혁 팀장님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서진 선생,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한서진 씨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언론 인터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는 교육청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한서진 씨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개입하지 말라고? 그럼 학생들은 누가 지켜? 한서진 씨는 고개를 들어 조동혁 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그럼 직위해제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조동혁 팀장님의 말투는 위협적이었어요. 한서진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교장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동혁 팀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전 학생들을 지킬 겁니다. 교육청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한서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동혁 팀장님은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습니다. 그럼 교사 자격까지 박탈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전 학생들 앞에서 떳떳하면 돼요. 한서진 씨는 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엔 학생들이 몰려 있었고 유나가 가장 앞에 서 있었어요. 선생님, 유나가 달려와 한서진 씨를 껴안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진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오후 박종민 소장님은 파출소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폭 조직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소장님, 뭐 찾으세요? 이 동네 조폭 조직 말이야. 뭔가 이상해. 박종민 소장님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학교 앞에 나타난 놈들, 일반 조폭 치고는 너무 조직적이야. 게다가 교육청 감사실 팀장이 직위해제 처분을 너무 빨리 내렸어. 설마 교육청이랑 조폭이 연결돼 있다고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조사는 해봐야지. 박종민 소장님은 자료를 출력하며 중얼거렸어요. 서진 선생님, 당신이 건드린 건 생각보다 큰 조직일지도 몰라. 그날 밤 어둠 속 조동혁 팀장님은 한적한 골목에서 조폭 두목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일이 꼬였습니다. 그 여자 교사 때문에. 두목의 목소리는 불만으로 가득했죠. 조동혁 팀장님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알아, 당분간 조용히 지내. 학교 앞 구역은 포기해. 두목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동혁 팀장님은 담배를 버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서진, 당신 과거를 파헤쳐야겠어.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한편 한서진 씨는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건가?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진 선생님, 당신 과거가 궁금하더라고요. UDT 출신이라며? 한서진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누구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전화가 끊겼고 한서진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서진 씨는 일찍 일어나 학교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누구지? 학교에 도착하자 교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교사들이 수군거리며 한서진 씨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동료 교사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이거 봤어? 교사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기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서울고 한서진 교사, 전직 해군 UDT 특수부대 출신 밝혀져. 한서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사엔 그녀의 군 경력과 함께 부하의 훈련 사고로 전역했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한서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어젯밤에 기사가 올라왔대. 지금 난리야. 동료 교사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죠. 한서진 씨는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확인했어요. 댓글창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대박,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강했구나. 근데 부하사고로 전역했다는 건 뭐야? 책임감 없는 거 아니야? 여론이 순식간에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장실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한 선생, 교장실로 오시오. 한서진 씨는 깊은 한숨을 쉬고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자 교장과 조동혁 팀장님이 앉아 있었어요. 조동혁 팀장님은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한 선생. 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한서진 씨는 의자에 앉았고 조동혁 팀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진 선생, 경력을 숨기고 교사가 되셨더군요. 숨긴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정보예요. 한서진 씨의 대답은 단호했죠. 개인정보요? 부하를 다치게 하고 전역한 사람이 교사 자격이 있을까요? 조동혁 팀장님의 말투는 비열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사고는 제 책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학생들을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 있습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이 학생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조동혁 팀장님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서진 선생, 이번엔 정말로 직위해제입니다. 항변할 기회는 있겠지만 여론이 이렇게 나쁜 상황에선 조동혁 팀장님은 말을 흐렸습니다. 한서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서진 씨는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복도 끝에서 유나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유나는 한서진 씨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선생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선생님은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유나야. 그날 오후 박종민 소장님은 파출소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자료를 들고 들어왔어요. 소장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어? 조동혁 팀장과 조폭 조직의 연결고리요. 학교 앞 상권 2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 문구점, PC방, 이 모든 게 조폭 조직 소유였고 조동혁 팀장이 뒷돈을 받고 있었어요. 박종민 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는? 계좌 추적했습니다. 조동혁 팀장 비자금 계좌로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종민 소장님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이 자식이. 그리고 한서진 선생님 과거를 폭로한 것도 조동혁 팀장입니다. 기자한테 돈 주고 기사 쓰게 했어요. 박종민 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수사 개시해 조동혁을 체포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진 씨는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생활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박종민 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소장님?
한서진 선생님, 좋은 소식 있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조동혁 팀장의 비리를 잡았습니다. 조폭 조직과 결탁해서 뒷돈 받고 있었어요. 한서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선생님 과거를 폭로한 것도 조동혁입니다. 모든 증거 확보했어요. 박종민 소장님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서진 씨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조동혁을 체포할 겁니다. 선생님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박종민 소장님의 질문에 한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육청 건물 앞 박종민 소장님과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서진 씨도 함께 있었어요. 조동혁 팀장님 계십니까? 경찰이 감사실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조동혁 팀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경찰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조동혁 팀장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이 체포영장을 내밀었어요. 조동혁 팀장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조용히 하시고 따라오시죠.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조동혁 팀장님은 한서진 씨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한 짓이군. 한서진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한 짓이 드러난 거예요. 조동혁 팀장님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나 하나 잡는다고 끝날 것 같아? 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니까요. 경찰들이 조동혁 팀장님을 끌고 나갔고 교육청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한서진 씨는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서진 선생님, 조동혁을 잡았다고 끝난 줄 알아? 오늘 저녁 학교 앞으로 나와. 안 나오면 학생들이 다칠 거야. 전화가 끊겼고 한서진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이 다가왔어요. 무슨 전화였습니까? 소장님, 큰일 났어요. 조동혁 위에 누군가 더 있대요. 박종민 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학교 앞으로 나오라고요? 함정일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학생들이 위험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박종민 소장님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학교 앞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와 박종민 소장님이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주변은 조용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빛이 켜졌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남자들이 우르르 나타났어요. 이번엔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죠. 그 중심에 50대 남자가 정장을 입고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한서진 선생님, 드디어 만나네요. 나는 이 동네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사업이 망가졌어. 학교 앞 이권, 교육청 라인, 다 망가졌다고.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학생들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한 게 잘못이죠. 한서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손짓했어요. 말이 많네. 오늘로 끝내주지. 20명의 남자들이 일제히 다가왔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이 무전기를 꺼내려 했지만 한 남자가 그의 손을 쳤어요.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서진 씨는 주먹을 쥐고 자세를 잡았고 박종민 소장님도 옆에 섰어요. 선생님, 제가 엄호할게요. 소장님,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함께 싸우죠.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남자들을 마주했습니다. 순간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한서진 씨는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맞고 무릎으로 그의 배를 쳤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은 두 번째 남자를 밀쳐냈죠.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서진 씨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박종민 소장님도 비틀거렸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한서진 씨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골목 입구에서 불빛이 비춰왔어요. 차 여러 대가 도착했고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유나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동네 주민들까지 몰려왔어요. 선생님, 유나가 소리쳤고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경찰도 오고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정작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5대가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내려 골목을 포위했어요. 정작 남자는 담배를 버리며 혀를 찼습니다. 재수없네. 남자가 손짓하자 20명의 남자들이 재빨리 흩어지려 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이미 골목 양쪽을 막고 있었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었어요. 정작 남자는 비웃으며 한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네. 하지만 다음엔 어떨까? 다음은 없을 겁니다. 한서진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경찰들이 정작 남자를 체포하려는 순간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 난 국회의원 보좌관이야. 함부로 못 잡아. 그 말에 경찰들이 잠시 주춤했어요. 박종민 소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든 뭐든 증거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정작 남자는 비웃었지만 박종민 소장님은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조동혁 팀장의 진술서입니다. 당신이 배우라고 자백했어요. 정작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든 아니든 조사받으시죠. 경찰들이 정작 남자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는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서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달려와 한서진 씨를 껴안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유나야. 한서진 씨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서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졌어요. 박수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이 한서진 씨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한서진 씨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소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해졌어요. 박종민 소장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뉴스는 이 사건으로 난리가 났어요. 국회의원 보좌관, 조폭 조직과 결탁해 학교 이권 챙겨, 교육청 감사실 팀장, 뇌물 받고 비리 은폐, 한서진 교사, 학생 지키기 위해 조직과 맞서. 여론은 완전히 한서진 씨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댓글창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이게 진짜 선생님이다. 한서진 선생님 존경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런 선생님이 계셨으면. 그날 오후 교육청에서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습니다. 한서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드립니다. 교장도 한서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선생, 학교로 복귀해 주시겠습니까? 한서진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돌아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한서진 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교문 앞에는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유나가 가장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환영합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고 한서진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애들아. 한서진 씨는 학생들 사이를 걸어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사들도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서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한서진 씨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학생들이 쓴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한서진 씨는 편지 하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유나. 한서진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한서진 씨는 박종민 소장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겠네요. 박종민 소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께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습니다. 박종민 소장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잔을 들어 올렸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고 따뜻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며칠 후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교 앞 골목엔 더 이상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편안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었고 학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체육관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호신술을 배워볼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죠.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한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한서진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함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생기는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서진 씨는 체육관 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방을 열고 군화와 손목시계를 꺼내 바라봤어요. 이젠 정말 과거로 남겨둘 수 있을 것 같아. 한서진 씨는 군화를 가방에 다시 넣고 창고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선생님으로 살아갈게. 그날 오후 교장실. 교장이 한서진 씨를 불렀습니다. 한 선생, 앉으세요. 한서진 씨는 의자에 앉았고 교장은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뭔가요? 교육청에서 당신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보호 유공 교사상이에요. 한서진 씨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전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받으세요. 교장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한서진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실을 나오는 한서진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유나가 달려왔어요. 선생님, 저희 반에서 선생님께 드릴 게 있대요. 뭔데? 유나는 한서진 씨의 손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학생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실 앞 칠판엔 큰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진 선생님, 저희의 영웅. 그 아래엔 학생들이 그린 그림과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한서진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애들아, 고마워. 유나가 앞으로 나와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선생님, 이건 저희 반 전체가 쓴 편지예요. 한서진 씨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한서진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있어서 선생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고마워. 학생들이 한서진 씨를 둘러싸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진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종민 소장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퇴근하시는 길이세요? 네, 소장님도요? 네, 같이 가시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겠네요. 네, 덕분에요. 소장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종민 소장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한서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걸으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학교 앞 골목엔 평화가 찾아왔어요. 일주일 후 교육청 대강당. 학생보호 유공교사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강당엔 교육청 관계자들과 각 학교 교장들, 그리고 학생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서진 씨는 무대 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나가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떨리세요? 응, 조금. 한서진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은 진짜 영웅이잖아요. 유나의 말에 한서진 씨는 미소 지었어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학생보호유공교사상 수상자는 서울고등학교 한서진 선생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한서진 씨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교육감이 상패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어요. 한서진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학생들이 안전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한서진 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고 한서진 씨는 객석을 바라봤어요. 학생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박종민 소장님도 보였습니다. 한서진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선생님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용기는 학생들이 저에게 준 겁니다. 한서진 씨는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용기를 보여줬고 저는 그 용기를 지켜줬을 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유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한서진 씨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교육은 힘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지죠. 대강당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서진 씨는 학생들과 함께 대강당 밖으로 나왔어요. 유나가 한서진 씨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서진 씨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 마음이면 이미 절반은 된 거야. 박종민 소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해요. 소장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의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박종민 소장님은 한서진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날 저녁 학교 앞 분식집, 한서진 씨와 박종민 소장님, 그리고 유나를 포함한 학생들이 모여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테이블엔 떡볶이와 튀김이 가득했고 학생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저희 담임 선생님이시죠? 한 학생이 물었고 한서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들 졸업할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와. 학생들이 환호했고 유나는 한서진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유나야. 한서진 씨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고 학교 앞 골목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박종민 소장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중석 중령님, 따님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한서진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전 이제 괜찮아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한서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고 학생들은 체육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한서진 씨는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달리기 시험이에요. 준비됐죠? 네. 학생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유나가 출발선에 섰고 한서진 씨는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삑. 유나가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출발선에 섰고 운동장엔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서진 씨는 교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엔 학생들이 쓴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편지 하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배웠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마이너스 민수. 한서진 씨는 미소 지으며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난 매일 행복해. 그날 오후 한서진 씨는 체육관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낡은 농구공과 매트를 정돈하다가 구석에 밀어 넣었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서진 씨는 가방을 꺼내 천천히 열었어요. 군화와 손목시계가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손목시계를 들어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이젠 정말 과거야. 하지만 이번엔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가방을 닫고 창고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과거는 과거지만 날 만든 건 사실이니까. 한서진 씨는 창고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진 씨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정말 좋아. 그래, 다행이다, 서진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받았고 아이들도 잘 따라줘.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한서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행복해. 그래, 그게 엄마가 제일 바라던 거야. 전화를 끊고 한서진 씨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어. 다음 날 학교 조회 시간. 교장이 전교생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한서진 선생님께서 시교육청으로부터 모범 교사상을 받으셨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고 한서진 씨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한서진 씨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와 진심이 이 상을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고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조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유나가 한서진 씨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대학 가서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요. 선생님처럼요. 유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유나야, 그날 실시간 방송한 거 기억하지? 그게 바로 용기야. 정말요? 응,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한서진 씨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진 씨는 운동장을 혼자 걷고 있었어요. 석양이 운동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전 이제 제자리를 찾았어요.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한서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운동장 끝에서 학생들이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서진 씨도 손을 흔들며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 골목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학생들은 편안하게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서진 씨는 교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네. 한서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유나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응, 마무리하고 가려고. 유나는 한서진 씨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내년에 교육대학 지원하기로 했어요. 한서진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선생님이요. 유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넌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유나야.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되면 꼭 찾아뵐게요. 그래, 기다릴게.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서진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종민 소장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퇴근하세요?
네, 소장님도요? 네, 같이 가시죠.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평화롭죠? 네, 모든 게 소장님 덕분이에요. 박종민 소장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한서진 씨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학교 앞 골목은 하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학기 말. 한서진 씨는 3학년 5반 학생들과 마지막 종례를 하고 있었어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모두 건강하게 방학 보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고 유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한서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한서진 씨를 둘러싸고 껴안았어요.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담임해 주세요. 당연하지. 너희들 졸업할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학생들이 환호했고 교실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종례가 끝나고 한서진 씨는 빈 교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칠판엔 학생들이 쓴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최고. 선생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한서진 씨는 칠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교육은 힘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작되는 거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운동장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한서진 씨는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학교 운동장엔 벚꽃이 만개하고 있었고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한서진 씨는 운동장에서 신입생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의 아이들이었죠. 작년 이맘때 나도 저랬었지. 한서진 씨는 미소 지으며 운동장으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체육 담당 한서진 선생님입니다. 신입생들이 한서진 씨를 바라봤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선생님이 저희를 지켜주신다고요. 한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키는 거예요. 신입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서진 씨는 교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엔 유나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 교육대학에 합격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꼭 훌륭한 선생님이 될게요, 유나. 한서진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잘했어, 유나야. 그날 오후 한서진 씨는 체육관 창고로 향했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가방을 열고 군화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젠 정말 추억이 됐구나. 한서진 씨는 군화를 다시 가방에 넣고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고마웠어. 하지만 이젠 선생님으로 살아갈게. 창고 문을 닫으며 한서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종민 소장님이 학교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새 학기 시작하셨죠? 네, 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운동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버님께서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감사해요, 소장님. 소장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박종민 소장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한중석 중령님, 따님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한서진 씨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서진 씨는 집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구나. 일기를 닫고 한서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교육은 힘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 한서진 씨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정문. 한서진 씨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서 있었어요. 안녕, 잘 왔어. 학생들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운동장엔 노을이 비치고 있었고 한서진 씨의 발자국이 천천히 남겨지고 있었어요. 그 발자국은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참교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죠.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